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게 오늘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눠볼 것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은 3단계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초생산 기술 혁명이 1단계고요. 지금 그것이 키핑 포인트가 내년입니다. 2025년. 그 다음에 2단계가 초실내 경제혁명이고, 전 단계에서 초생산 기술혁명으로 생산한 것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좋은가,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게 키핑 포인트가 2035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인류 인문혁명, 그것의 키핑 포인트가 204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고, 그 1, 2차 산업혁명이 현실 세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60년에 1차 산업혁명이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났냐면 1830년에 1차 산업혁명이 끝났고, 제2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1870년에 시작돼가지고 1930년, 그러니까 대공황까지, 그 전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걸 전기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서비스 산업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그게 이제 현실 세계인데, 현실 세계는 물질의 세계고 소유의 세상이고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3차 산업혁명, 다시 말하면 현실을 가상세계에 옮기는, 그것이 인터넷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폼,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그것을 가상세계에 있고, 그 가상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비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한 사회고, 그 다음에 공유의 경제이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걸 가상세계에서 최적화를 해가지고 이제 현실세계로 가져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게 2010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실세상과 가상세상이 융합을 하게 되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충돌은 우리가 현재 물질 세상은 그 가상세계가 하는데, 가상세계는 한계 비용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융합을 하게 되면,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을 하게 되면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공유 기업들이 우버나 에어비앤비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합법성 논란에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온라인의 시각에서 보느냐, 오프라인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비롯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혼동 속에서 거대한 기업들이, 산업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뭐 옛날 지금 처음, 그러니까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기, 그때의 원래는 약 10억 달러를 받는데 지금은 뭐 그 경제적 가치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면 유니콘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유니콘 기업들의 특징은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 현실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시간, 공간, 인간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을 가상세계로 옮기려고 하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선 가상세계에 옮기게 되면 그 자료를 AI, 인공지능이 가상세계에서 최적화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하고 똑같은 게 가상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포토샵에서 코를 똑똑하게 하고 뭐 성형도 이렇게 잘해가지고서 사진 보게 되면 전부 미남미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그 예가 항법장치죠. 내비게이터. 그 내비게이터 현실에 있는 지도가 그대로 가상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버튼만 누르게 되면 어느 길로 목적지하고 출발점을 누르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그러면 시간도 예측할 수 있고 그 가는 길도 다 예측할 수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 절약되는 그 저기가 그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옛날에 그걸 뭐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예측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하도 그 크기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이 현실이고 온라인이 가상이라 가지고 O to O 그러니까 오프라인 to 온라인 이런 그 융합은 병원, 공장, 학교, 여행 이런 생활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널리 퍼지게 되는데 그럼 왜 이게 최근 와가지고 이렇게 퍼졌냐? 옛날에는 그걸 전환하고 그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서 만들 수가 없는데 지금은 그런 비용들이 싸져가지고 가치 창출보다 비용이 훨씬 적어가지고선 그게 아주 폭발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자동화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자동화는 아주 4차 산업혁명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가 아니라 인간 생명의 자기 조직화다. 그렇게 요즘 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료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오물처럼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IoT 인터넷 오브 띵스 그걸 이제 사물 인터넷 생체 계측 인터넷 이제 몸에다 입어가지고 하는 걸 웨어러블 하죠. 그래서 인터넷 오브 바이오메트릭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거를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게 되면 빅데이터가 됩니다. 그 빅데이터를 인간의 전기업처럼 인공지능이 분석하면 시간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춰주고 어떻게 몇 시에 도착할 것인가 내비게이터에다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4단계인데 그 4단계의 융합이 현실과 가상을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것이 지금 같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별적으로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4차 산업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한 자료를 만들어서 가상화하고 가상세계에서 최적화한 결과를 현실에서 맞춤과 예측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닫힌 사회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열린 사회, 열린 세상에서
그런데 자동화는 갇힌 세상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질서이고 자기조직화는 잘 짜여진 개방된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선 유니콘들이 인간의 놀고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여행하는 욕망들을 충족해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융합하는 데서 제품하고 서비스는 이제 구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터필러라는 그런 회사는 제품 데이터를 통해서 사후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사후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비해서 사전 서비스를 하고 아마존 서비스를 위해서 제품의 자료를 수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1차 산업혁명은 소유의 경제고 3차 산업혁명은 온라인 시장 공유 경제고 기득권자의 반발이 적고 정보가 공유 단계이고 오픈 소스이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O2O 시장인데 공유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자료를 가상세계에 옮기는 거가 6개의 디지털 전환 기술입니다. 그래서 6대 디지털 전환 기술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인공지능이 최적화해서 애날로그로 다시 현실로 가져오는 거, 그것도 6개의 기술이라서 이걸 우리가 AI와 12개의 기술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을 저기 한 거는 맨 밑에 IOB, 인터넷 오브 바이오매트리, 그 다음에 이것을 관계로 인간의 융합촉진 연결망이 SNS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맨 위에 IoT, 사물 인터넷이고, 요겁니다. 그걸 공간 정보에 디지털화해서 LBS, Location Based Service, 그렇게 하고, 그거를 자료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게 되면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가상세계에 있는 것을 인공지능이 최적화해서 그거를 CPS 디자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거는 인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3D 프린터나 로봇으로 가상 정보를 물질화하고, 증강 가상 현실, 이런 가상 정보를 현실 경험화하고, 블록체인, 핀테크, 이거는 분산화된 신뢰와의 거래고, 게임,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저기 하니까 이걸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게임화를 해서 O2O를 융합하는 것을 동기를 부여해서 플랫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를 플랫폼 경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수많은 지금 기술이 융복합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지금 하는데, 이 자료 수집도 뭐 개인 정보 보호라고 그래가지고 막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수집의 규제, 또 저장의 규제, 또 융합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1970년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산업혁명은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우리나라 산업혁명은 제1차 산업혁명이 1964년에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그 지표를 발견했는데 중공업 나누기 경공업 그거로 이 비율을 가지고선 판단하는데 뭐 그거는 여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그러면 1964년에 시작해서 70년부터 인터넷 혁명, 다시 말하면 3차 산업혁명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1964년부터 한 90년까지 또 한 세대 1, 2, 3차 산업혁명을 동시에 해버렸어요. 서양은 1, 2, 3차 산업혁명 하는데 20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거를 30년 이내에 했기 때문에 뭐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면 서양의 10년을 우리가 1년에 다 해버렸다. 그게 누가 했냐?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군사작전에서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치밀하게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작전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조율되게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진짜 경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기적다운 기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